시청자 여러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한 달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대통령 경호 인력을 내란 비호 인력으로 전락시키며 숨어있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는 오늘도 또다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거역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불법을 통해 또다시 총을 든 폭력을 통해 가로막은 건데요. 5시간 넘게 이어지며 생중계된 오늘의 반역.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출발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관저 앞. 극우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입로는 철문 앞부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습니다. 도착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2분,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 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렸지만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았고 곧이어 내려온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권력을 무력화했습니다. 불법, 무효의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여당은 국격을 입에 올리며 대통령의 법치 무시에 동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관저 진입 2시간 가까이 흘러 수사팀은 2차례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군부대 200여 명이 세 번째 6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 대치가 이어지던 낮 12시쯤 관저 건물 약 50m 앞까지 들어간 공수처 검사 3명 앞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타났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였던 이들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는 내란 수괴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 그러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빈말과 적반하장식 태도 앞에 체포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격을 또 떨어뜨린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버스와 기갑 차량, 군 병력까지 동원해 충돌과 몸싸움을 유도하는 경호처의 저지선 앞에 질서 있게 체포를 시도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집회 인파에 차량 접근이 막히자 공수처 수사관 20명과 경찰관 80명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관저 입구에서 맞닥뜨린 건 흰색 철문과 대형 버스 차벽. 공수처 수사 인력의 청사 출발 소식이 전해지자 경호처가 급히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부터 40분가량 1차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온 경호처 차장은 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여줬지만 판단하기 어렵다. 변호사랑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결국 직접 손으로 철문을 밀어 젖히고 관저로 향하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미터 가지 못해 2차 대치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소형 버스와 기갑 수색 차량이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차벽 틈새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 직원 3명이 황급히 달려들며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밀고 잡아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수사관 여럿이 한꺼번에 넘어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증거로 촬영하는 경찰도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도로를 포기하고 옆 산길을 통해 언덕을 뛰어올라 2번째 저지선을 돌파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맞닥뜨린 관저 앞 200m 지점의 3차 저지선. 공수처는 경호처의 차량 10여 대와 경호원, 군 병력 등 200여 명이 인간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3단계 방어선을 뚫지 못한 공수처는 끝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200m 앞 세 번째 방어벽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200명 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이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육탄 저지에 나선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개인 화기, 그러니까 무기까지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소형 버스와 기갑 차량에 막혀 있던 2차 저지선. 공수처 수사관들은 바로 옆 산길로 우회해 관저 방향으로 100m가량 더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 54분, 관저 건물 불과 200m 앞까지 접근하지만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3차 저지선에 맞닥뜨린 겁니다. 관저 건물 200m를 앞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경호처는 승용차 10여 대를 촘촘하게 세우고 그 뒤로 버스까지 동원해 도로를 막았습니다. 군 병력과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차량 앞으로 서로 팔짱을 낀 채 6줄, 7줄로 서서 소위 인간벽을 만들었고 이들 중 일부는 개인 화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직원과 경찰을 포함해 100여 명뿐. 무기까지 소지한 갑절의 인간벽과 좁은 오르막길에서 대치하며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관저 방어를 진두지휘한 박종준 경호처장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처장의 지휘에 따른 인간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협의 끝에 공수처 검사 3명만이 세 번째 저지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달한 관저 앞 철문.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곽금, 김홍일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오후 1시 반 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물러났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수처는 관저 앞까지 가는 과정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3번의 저지선을 뚫어야 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를 지키려고 경찰과 군인, 경호처 직원들까지 총동원된 겹겹의 경호를 뚫어야 했는데요. 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 이 겹겹의 구조를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건 크게 3곳, 경찰과 경호처 그리고 군입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가장 먼저 가로막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건 202 경비단, 서울경찰청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 인력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 202 경비단을 설득해 40분 만에 관저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예상보다 수월하게 관저까지 가는가 싶었지만 더 큰 난관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관저 내곽과 근접 경호를 맡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한 겁니다.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관저 200m 앞까지 갔지만 이번엔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구축한 저지선과 마주쳤습니다. 해당 군인들은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인 걸로 추정됩니다. 원래 관저 주변 등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지휘권을 가진 경호처가 저지선 구축에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 군인들로 이어진 3중 저지선을 공수처와 일부 경찰들이 뚫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 수색을 허락할 수 없다며 협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구역은 경호처장이 설정하면 그만입니다. 저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경호관들이 검문 검색이나 출입 통제가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겁니다. 그게. 경호처장이 관저 정문에서부터 경호구역이라고 설정해 막아버리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경호처가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거듭 주장했던 만큼 공조본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에도 성과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체포를 방해하는 건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호처가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합법적인 집행을 가로막아 놓고 오히려 수사기관들이 경호구역에 침입했다는 궤변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면서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정당하다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수뇌부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지키기에 나서면서
내란죄 수사의 또 다른 피의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대통령 경호처는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시설을 무단 침입했다며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 부상까지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시도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책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 즉 대통령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1인자인 박종준 경호처장은 직접 관저 앞에서 수사팀을 막아세웠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정당 소속으로 두 차례 총선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뒤 현 정부 들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경호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야권은 박 처장과 함께 2인자인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수뇌부들을 윤석열 지키기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습니다. 특히 박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대통령 안가로 불려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호처 소속 직원은 700명 정도인데 영장 집행을 막아선 최근접 경우에는 수뇌부 명령을 따르는 최측근 인원 4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인서입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마주친 대통령 경호처 인력들은 흔히 생각하는 경호원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윤석열 개인을 경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고 이게 당당한 상황은 아닌 걸 아는지 체증을 피하려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전 8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바로 관저를 향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옆 통로를 경호원이 아닌 100여 명의 군인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수사관들의 눈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일반 군복이 아닌 검은색 복장을 입었고 마치 계엄군처럼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표와 부대 마크를 없앤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정면이 아닌 뒤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앳된 얼굴. 나라를 지키려 입대했을 청년들이 대통령 경호라는 명목으로 마치 사병처럼 동원된 겁니다. 그래도 공조본은 수차례 실랑이 끝에 경호처와 병사들의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200m 앞 3차 저지선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50여 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앞선 경호원들을 믿었는지 다소 얇은 옷차림에 급하게 뛰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공조본이 초기에 이들을 제압하지 못했고 경호처 사무직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몰려 나와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경찰이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체증을 하자 경호처 직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는 등 당당한 경호원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조본 측에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55경비단 병사들을 다시 동원해 관저로 가는 또 다른 길을 막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밀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스크럼을 짜고 방해만 해 돌파하거나 끌어내 체포하기도 더 어려웠다면서 재집행을 위해선 동선 등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며 의무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3차 저지선을 뚫은 공수처는 관저 200m 앞까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막아 관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는지조차 확인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낮 12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두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초록색 모자에 마스크를 썼고 윤 변호사는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관저로 향한 이들은 대통령 관저 바로 앞 철문까지 올라온 공수처 검사 3명과 만났습니다. 관저에서 불과 50m쯤 떨어진 거리입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불법으로 발부한 상황에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겁니다. 변호인들은 또 조속한 시일에 선임계를 낼 예정이라며 그 이후의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버티며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그제서야 법원에만 선임계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 끌기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피의자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관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못한 겁니다. 공수처가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대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경호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한남동 관저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공수처 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경호법 5조를 내세운 겁니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 통제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군인과 함께 200여 명이 인간띠를 하고 3단계 차벽까지 세운 건 결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호 목적상 안전 조치도 대통령을 향한 위해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아니었습니다. 한 수도권 법원장은 오늘 같은 경우 경호 행위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경호법을 내세운 논리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수사에 응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헌법의 정신인 것이죠. 경호와 관련된 법률은 헌법을 초월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0년 9월 하나그룹 본사 압수수색 당시 경비업체 직원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의 본사 진입을 저지하다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 당시 경비 책임자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도 차벽을 넘어가는 단계마다 경호처 인력과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개인 확인까지 소지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경호처 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라도 끌어냈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경찰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공수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일부 관계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공수처가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내근을 포함한 근무자 거의 대부분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관저 경호에 배치된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에선 일반 사병들까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가 의무 복무 중인 군인들을 내란죄 우두머리 체포를 막는 데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선 결사적으로 막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호처장과 차장을 오늘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내일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 인력을 늘려서 다시 시도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경찰은 우선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호처가 총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으로 법 집행을 막은 만큼 형량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호처장의 지시로 관저 진입을 막은 일반 직원들 역시 체증 영상을 분석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특별수사단 120명, 대통령 관저에 경찰기동대 45개 중대 2,700명가량을 투입했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안에 다시 집행에 나설 경우엔 인력을 대폭 늘려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는 데 동원된 군병력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위해 파견 나가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소속 장병들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부당한 명령으로 무고한 장병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도 국방부와 육군은 경호처 핑계를 대며 뒷짐만 진 채 사실상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철문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육군 55경비단 병력이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이지만 관저 경비 임무를 맡기 때문에 경호처 지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군 병력이 관저 앞에서도 경호원들과 팔짱을 끼고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은 병사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을 모른다, 경호처가 통제하는 병력이다라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불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작전 통제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 해도 부당한 지시인 만큼 인사권을 가진 부대장이 파견 병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12.3 내란과 내란 주도 세력에 대한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보사 수사이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도 아마 수사기관이 파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사의 체포조 운용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란 태도입니다. 심지어 전방 탱크 부대장이 부대를 비우고 내란에 가담해도 수사를 핑계 삼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55경비단 병력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방해에 병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하지도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도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지켜만 보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호처장 체포는 공수처가 만료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철저한 준비와 작전은 물론 의지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는 대형 버스 방어벽을 2차례 넘어섰지만 결국 관저 200m 앞에서 200여 명의 저지선을 마주했습니다. 대치가 지속되던 순간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고려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건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며 현장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를 향해 방해하면 입건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것과 달리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준비 역시 부족했습니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호처 직원들을 어떻게 돌파할지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적은 인력만 투입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도 동행했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거나 연행된 경호처 직원도 없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나흘째 첫 집행 시도인데 윤 대통령 측과 협의도 물리력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투입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동원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분 쌓기에 만족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조치를 고심 중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공수처가 오늘 재집행에 나설까요? 네, 공수처는 오늘 바로 다시 집행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시한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사흘이 남은 만큼 재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일단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호처가 지나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다고 보고 다음 집행 때 강제력을 행사할 명분은 얻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공수처 내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재집행에 나설 경우 내일은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력 부족을 실감한 공수처 입장에선 경찰 지원 인력을 더 확보하려 해도 당장 하루 만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에 나선다면 휴일인 모레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원래 휴일에는 공수처 건물을 비울 수 있고 교통 여건도 평일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한 체포영장 집행조는 오늘 오후 3시쯤 공수처로 복귀했는데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도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네, 경호처 또 군과의 대치가 부담스러운 나머지 영장 재집행을 안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또 나섰다간 한 번 더 간다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게 바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방법인데요. 사실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체포와 조사를 건너뛰고 곧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는데요. 이때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의 경우 법원이 직접 피의자 혐의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 윤 대통령이 이것도 계속 피하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는 누가 통제해야 할까요? 현재 경호처는 경호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다들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던 시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 대치가 이어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이 무산된 하루 내내 최 부총리는 예정된 6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공개 발언은 없었고 비공개 지시나 언급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에 앞서 최 부총리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최 부총리는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최 부총리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경호처 업무에 관여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권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립을 가장해서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방치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심지어 그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경호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체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도 위헌적인 궤변으로 시간 끌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혹세무민하는 말들이라 일일이 전하기에도 위험한 궤변 중엔 합법적으로 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체포하라는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랄한 선동까지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해소됐는데도 영장이 무효라며 사법부까지 흔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 체포라며 누구라도 공수처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미친 듯이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사실상 체포 선동을 한 겁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고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닐까요? 체포영장에 불복하는 방법은 일단 체포된 이후 다시 법원에 신청해 체포 적부심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규정에도 없는 이의 신청을 법원에 내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그 자체라며 대통령 신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왕정시대 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윤석열이 권력의 화신이고 권력의 인격화다 이렇게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정치적인 선동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시켰습니다. 영장 없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고 영장 없이 선관위 자료를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명백하게 위배한 겁니다.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체포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하루빨리 탄핵과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모인 현장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광장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금 막 집회는 끝난 상태인데요. 시민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처럼 굴며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는데도 사전 사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게 바로 헌정 위기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내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그 수호자의 그 맹세를 어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관분들이 경호처랑 대립하고 있다가 되돌아 나오는 그 영상을 뉴스로 보면서 많이 허탈해서 뉴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경호요? 네, 아유, 그 윤석열 아바타지 무슨 경호처예요. 대통령 관저 근처에도 체포영장 불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지키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이끌어낸 시민의 힘을 다시 보여줄 때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내일은 대규모 촛불 집회와 대통령 지지자 집회가 동시에 예고되면서 긴장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이를 지켜보던 전국의 시민들은 대통령과 경호처, 공수처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은 물론이고 불확실한 해소와 얼어붙은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도 내란 사태를 속히 종결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역을 지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민들은 수사조차 떳떳하게 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우리의 그 대통령의 자질이 정말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그 마음으로서 안타깝고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나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와서 공수처나 이런 수사관들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수사 내용에 있어서는 협조적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공범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지가 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야말로 불법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황당무계합니다.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포기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처음부터 그 내란 수기라고 했고 또 국헌 논란이라고 했고 그런데 나 어처구니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철수를 해버리고. 영장 집행을 막는 모든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 그걸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 인원을 좀 많이 좀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서 체포를 해야죠.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는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나 또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나 다 우리 자녀들인데 잘못하면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시민들은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잖아요. 얼른 해서 이 수습이 돼가지고 이 경제나 모든 국민들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시민단체에서는 경호처가 경호를 빙자해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가를 지키는 군을 동원해 범죄자를 지키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건 제2의 내란이라며
국방부는 군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 한남동 관저 근처 도로 한켠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규탄하며 1박 2일 집중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 세력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명백한 내란 선동에 들어갔다며 경호처도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키지 않고서 그의 뜻에 동조했던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을 전부 다 척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려왔던 새로운 세상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는 비밀 침해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며 경호행위를 빙자해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을 그 사병으로 전락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가 내란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군인권센터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병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건 제2의 내란이라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미 군이 내란에 동원돼 주요 지휘관이 구속된 상황에서 또다시 장병들이 범죄 행각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병력을 투입해서 공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러 간 것이지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군 입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도 공수처는 법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호히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있었던 오늘 하루, 관저 앞은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성향 집회로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다 시작된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싸움을 붙이려는 듯한 행태도 보였는데요. 한남동 관저 앞 연결합니다. 이문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발 이후 오후부터 시작된 탄핵 찬성 단체의 집회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체포 반대를 외치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당시 상황을 전달하는 취재진들에게 날개란을 던지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서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습니다.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죠. 지지층을 결집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됐고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집회 진행자는 체포 불발 이후에도 공수처가 오늘 체포 재시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기서 죽는다며 집회를 이어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오후엔 체포 촉구를 외치는 탄핵 찬성단체의 집회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진행담장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경호처 물러가라를 외치며 탄핵 반대 집회 반대편 차로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는데요. 경찰 차벽과 바리게이트에 막히자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오후 5시쯤 한남대로 전 차선이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민주노총 집회에 나타나 참가자들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대응하지 말라는 주최 측의 요청과 경찰 통제하에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조금 전부터 관저 주변에서 철야 집회에 들어갔는데요. 내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와 찬성단체 집회 현장에 차벽과 철제 바리게이트를 세웠고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을 투입해 현장 통제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찌질하고 구질구질하다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 소굴을 지키는 괴물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호처에겐 자중하라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도였지만 5시간 반 만에 체포가 무산되자 야당 반응은 극도로 격렬해졌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매우 무기력한 모습으로 체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호 인력의 2배, 3배로 체포 인력을 늘려서라도 내란을 선동하며 관저 농성 중인 내란 수개의 체포 영장을 즉시 재집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선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 소굴을 지키는 괴물이 됐다. 내란 수개를 비호한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한다.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력화됐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일단 무산됐습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앞에 귀하들 모두 죄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호처가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들을 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은닉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는 건 과연 국격에 맞는 건지 되묻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영장을 내준 법원을 향해서도 월권이라면서 원색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은 즉각 대단히 불공정하다,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게 마음에 드는 판사를 선택하려는 판사 쇼핑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게 중론이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살기 때문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지만 이걸 무시하고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이 영장 발부의 이유가 됐는데도 도주 위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위험은 구속영장의 요건이지 체포영장의 요건이 아닌데도 엉뚱한 논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국격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떨어지니까 체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뒤로 숨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약속대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내란 수개를 엄호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당명도 내란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경호처가
오히려 공수처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적반하장 아닌가요?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공수처와 경찰에 유감을 표하며 관저를 1급 군사비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 가담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너희가 도둑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적반하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설명대로라면 그 어떤 범죄자라도 관저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사실상 치외 법권, 현대판 소도 같은 곳이 2025년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왜 갔나요? 윤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간 겁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줬고 그걸 집행하러 간 거잖아요. 애초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면 오늘 수사기관이 관저에 발을 들일 일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질서, 헌정을 어지럽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꾸 법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윤 대통령은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으면서 뭘 노리는 건가요? 뭐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말이 다를 것 같지도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던 만큼 탄핵 심판을 최대한 무력화시켜서 복귀하려는 보관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 결론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끈다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끌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수사의 결말도 보입니다.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수하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수사도 탄핵 심판도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술 더 떠 경찰이 시민에 체포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수사도 탄핵 심판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게만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무산된 뒤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은 자필 편지를 썼는데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님을 지켜주셨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님을 꼭 지켜달라며 다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고위원을 지낸 김민전 의원은 관저 앞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있다며 탄핵에 찬성하며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진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자체인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대통령을 원망했지만 그 원망이 잘못된 걸 깨달았다더니 돌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을 중국인으로 표현하면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비꼬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안다.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중국인이 탄핵 소추에 찬성하고 나선다는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 김 의원에게 취지를 묻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진영 일각에선 진보 진영을 친중 또는 중국인으로 부르며 희화화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체라고 말했던 윤상현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시각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관저 앞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안위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충돌을 막기 위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지현, 이상휘 의원,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박충권 의원도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관저 앞 집회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의원들마다 소신과 생각이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허용하는 정당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에 가로막힌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안 가결 3주 만인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계엄 이전으로 모두 회복됐으니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가 없으니 범행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행정질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회에 왜 군경을 투입했는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하자 언론 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게 일단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정당하게 통과시킨 탄핵소추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 통과되지 않은 탄핵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도 이어갔습니다. 법정 심리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달라고 했고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난도질 당하는 고립된 약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부분은 빼고 헌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 준비 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일주일에 2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 달 전 비상계엄의 밤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국회 계엄 해제부터 막으려고 군대를 투입해 의사당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끄집어내라는 내란 수괴로서의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내란 수괴 혐의는 더 분명히 입증되고 있는 거죠.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던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특전사 모 지휘관은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 하고 있으니 끄집어내라고 부하에게 지시하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라고 했다고 덧붙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녹취록으로도 다시 입증됐습니다. 본청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이번에는 전기를 끊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던 대통령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도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전기를 끊으면 안 되냐, 공수부대가 의사당 지붕으로 내릴 순 없냐며 여러 차례 지시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계엄 선포를 몰랐다던 지휘관들. 알고 보니 사전 모의 사실을 숨기려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해제 발표 후 방첩사령관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로 하자고 말을 맞췄다는 겁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지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혜명입니다.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발령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이던 박 전 총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 발령과 계엄사 구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3일 날짜 아래 박안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포고령 원본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위헌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건네받아 서명한 뒤 밤 11시 23분 발령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엔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언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 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전 총장이라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란 주요 임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장이 열리자마자 모처럼 상승세를 탔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곧바로 떨어져 주춤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전날 2,300대에 머물던 코스피는 아침부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엿새 만에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점인 2,454.67까지 상승폭을 50포인트 넘게 키운 오후 1시 35분쯤 코스피는 갑자기 5분 만에 13포인트 떨어집니다. 이 시각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알린 직후입니다. 남은 시간 코스피는 2,440대를 오르내리다 2,441.9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되게 정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주식이 조금 더 변화 폭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모처럼 훈풍이 불던 주가도 주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사태의 여파는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2월 초 무렵 달러당 1,410원대였던 환율은 한 달이 지난 현재 1,470원을 넘나들 정도로 치솟은 뒤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배경도 경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계속된 정치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오늘, 현장에서는 로컬라이저 둔덕에 파묻혀 있던 사고 여객기의 엔진을 인양했습니다. 기체 꼬리 부분을 들어올려 수습 작업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에서는 조명을 켠 채 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기체의 꼬리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사고 지점에 있는 이 꼬리 부분을 기중기 2대를 이용해 들어올린 뒤 그 밑에 있을지도 모르는 유해나 유류품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사고 현장에 대한 수습은 99% 완료된 셈인데요.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로컬라이저 아래 둔덕에 묻혀있던 엔진 한쪽도 인양했습니다. 엔진에 남은 깃털이나 혈흔 등이 있는지 확인해 실제로 조류 충돌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블랙박스 해독을 마친 조종석의 음성 기록의 녹취록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장치가 훼손돼 국내에서 해독이 어렵다고 판단한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는 6일 미국 사고조사당국에 보내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희생자 179명 가운데 50여 명이 유가족에게 인계됐는데요. 희생자들의 유류품 반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희생자들의 차량 인계 지원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한편 무안공항에는 여전히 수많은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20여 명이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수습 과정이 길어지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게 가사 지원과 아동 돌봄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유가족들에게 6일 이후로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이 계속 논란입니다. 같은 활주로의 양쪽에 있던 2개의 둔덕에 대해 한쪽은 보강공사로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한쪽은 제거하는 쪽으로 다른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국토부와 산하기관 모두 해당 공사를 담당한 업체들의 말만 듣고 따랐을 뿐 기준은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2m 높이의 둔덕은 콘크리트 장벽에 가까웠습니다. 너비 2.3m에 달하는 판자 모양의 콘크리트 덩어리 19개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2023년 계량공사 때 이 위에 콘크리트 상판을 더 얹었습니다. 국토부는 주변 흙더미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상판을 추가 설치했고 이걸 제안한 건 설계 업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속 레일 부분 이런 걸 검토하다가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사에서 제시를 했고 공항공사에서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활주로의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로컬라이저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애초 이곳에도 높이 1m가 넘는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주로 연장 공사를 하면서 이 둔덕을 아예 없애기로 결정한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관련 업체에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며 설치하지 말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돌출하는 거를 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죠. 반대 방향은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앴고 아이카오 규정대로 다 지하에. 결국 한 활주로에 있던 2개의 둔덕을 두고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이 제각각 원칙도 없이 업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한 셈입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부터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뒤늦게 안전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안전성에 대한 여러 또 우려들이 또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로컬라이저 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한 업체들은 MBC 질의에 대해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도 무안공항으로 향했고 지역의 대학과 숙박업소는 유가족들이 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이 떠난 기숙사 한켠에 생필품과 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참사 엿새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지역의 대학교가 학생생활관을 숙소로 개방한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누계 인원으로 315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 때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숙박업소에는 숙소 무료 제공이라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노고를 직접 본 자영업자들은 숙박시설 지원에 나섰습니다. 두 개층 전 객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거기는 물도 부족하고 따뜻한 물이 특히 안 나오더라고요.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 깔고 누워 계시고 씻을 물도 없고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서. 취업 준비도 잠시 접고 달려온 대학생들.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국에서 답지하는 구호 물품을 정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들도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뉴스에서 사고 현장을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접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 온 화환들도 공항 입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이적설에 휩싸였던 이정효 감독이 광주 잔류 선택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금으로 구단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유력한 감독 후보로 떠올랐지만 결국 광주 잔류를 결정한 이정효 감독.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고 팀만 생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 FC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 선수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거기에만 더 집중하겠습니다. 구단의 열악한 재정난, 이희균 등 주축 선수들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팀을 꾸리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이정효 감독은 각종 상금으로 구단 살림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조 2위를 달리며 참가비와 수당으로 벌써 16억 원을 벌어들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소 8강,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A실은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좀 재정적으로 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전날 선수들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은 이정효 감독. 축구로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다며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단체로 합동 분향소에 갔다 왔습니다.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면 저희 경기를 보고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한겨울인데 남부지방에서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창원의 모습입니다. 개나리 몇 송이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추웠지만 아직 한강물이 얼고 계량기가 동파될 정도의 그런 강추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매선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일요일인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비나 눈은 새벽에 서울과 경기 북부부터 시작돼 오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에 그리고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10cm, 경기 북동부에 최고 8cm, 서울에 1에서 5cm가량이고요.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눈이 그친 뒤에는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한파가 시작돼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집중되겠고요. 이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1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역사는 무얼 했느냐뿐 아니라 무얼 하지 않았느냐도 평가하고 단죄합니다. 법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비웃듯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내란 수괴 피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마치 점잖은 척, 균형 있는 척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공직자들을 지금도 추락하는 국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